시민권을 갖는다는 건 결국에 국적을 갖는다는 거거든. 시민권이 아닌, 그러니까 적극적 민주주의에서 투표권의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냐, 국적을 가진 시민권이냐 아니면 살고 있는 사람 거주자에게 줄 거냐, 지금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시민권이 아닌 거주에 기반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적극적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줄에 exclusionary 배타적 시민권인데, 이게 뭘 의미하냐,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게 그러니까 전부 다 제외하고 시민만 투표해야 된다는 거야. 말 그대로 배타한다는 건 다른 사람이 이제 밀어낸다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엔 외국인, 거주자, 외국인 제외, 즉 거주자를 제외해라. 한국에 사는 외국인들을 제외하고 시민만 투표 가능한 거야. 아, 이게 배타적 시민권이구나. 그 다음에 3번 문장에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universal suffrage, 보통 선거권, 이게 의미하는 건 뭐냐면 모든 성인 시민이, 모든 성인이 된 시민이죠. 성인 시민이 투표할 권리. 모든 성인이 된 시민이, 즉 성인 시민이 투표할 권리가 보편적 선거권, 유니버설 서프라지구나. 일단 필기할 건 이거고, 너네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2번 문장에 이 대의가 지칭하는 게 누구인지, 3번 문장에 이러한 생각이 어떠한 생각인지, 그 다음에 4번 문장에 이러한 구분이 어떠한 구분인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결국에 4번 문장이거든. 4번 문장이 주제문인데 이게 구조 파악이 잘 안 된대. 헷갈릴 만한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걸 거거든. 이 as, 이 as가 다음 지문에도 또 나와. 이 as가 뭐냐면은 고등학교 수준 문법에서는 몰라도 되는데 얘 이름은 일단 유사관계대명사야. 문법적 용어는 유사관계대명사. 처음 듣죠? 말 그대로 관계대명사랑 유사한 기능을 한다는 거거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냥 위치랑 비슷하구나라고 생각하면 돼. 위치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은 되고, 관계대명사니까는 무슨 괄호로 묶으면 될까 얘들아? 동그란 괄호로 그냥 묶으면 돼. 이렇게. When it comes to는 얘 품사가 뭐냐? 전치사인 거 알죠? 혹시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밑에 전치사라고 써놓을게. 전치사니까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의문사야. 어떤 시민이 발언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쵸? 의문사다. 이렇게. 위치가 의문사구나.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아니라 해석을 해봤더니. 그래서 이 유사관계대명사 as는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럼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죠. 기능은 관계대명사고 해석은 뭐뭐처럼 뭐뭐 하듯이라고 해석하면 되는구나.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듯이, almost 거의 보편적으로 이해되듯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니까 똑같은 캔이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술작품이 되기도 하고 쓰레기가 된다는 이런 지문만 나오면 너무 행복할 텐데,
일단은 능동형 문장을 수동형으로 바꿔볼 거거든? 이거 이면지에 적으면 된다? 그리고 나중에 필요하면 프린트에 적어. 일단 이면지에 밑에다 난 적을게. 일단은 능동형 문장 두 개를 수동형으로 바꾸면 되는데 We ask We ask people what it means. 우리는 사람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거를 수동형 문장으로 바꾸면 되고, 두 번째는 We found a can thrown away. 두 번째 문장이다. 밑에다 적을까? 무작정 수동형으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구조 파악을 먼저 해. 그 다음에 수동형으로 바꿔봐. 천천히. 구조 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수동형으로 바꿔라. 이거는 이제 시간 줄 때 하면 되는 거고, 1번 문장에서 얘들아 주절의 주어는 뭘까? 너네 구조 파악한 거 확인해 보면 주절의 주어는 데이죠. 동사는 tend to고 이렇게 찾아왔어. 그 다음에 유사관계대명사 또 어디 나와? 두 번째 줄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똑같죠? 그리고 그것이 유사관계대명사니까 사실인 것처럼. 가끔 나와. 그 다음에 3번부터 5번에 걸쳐있는 문법 포인트 뭔지 알겠어? If we were, if we saw. 어떤 문법 포인트가 나오냐?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과거가 나왔다? 이면지에 써야죠. 가정법 과거의 형태와 의미를 이면지에 쓰시면 됩니다. 가정법 과거. 과거만 쓰면 돼. 형태랑 의미. 기억 안 나면 기억 안 나는 대로 쓰면 된다. 쓴 다음에 이행문을 한번 확인해봐. 다 쓴 다음에. 그 다음 6강의 3번인데 이거 월요일 만에 해석도 막 와닿게 되지가 않고, 여기에서는 너네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이거 위에서 두 번째 줄 we limited. 문맥상 얘랑 동의어를 전부 다 찾으면 돼. 나는 3개 찾았거든. limited랑 문맥상의 동의어를 3개 더 찾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지금 맞출 수 있으려나? 그거 알죠? 이거는 굳이 안 그려도 된다. 이게 되게 여러 개가 있잖아. 여기 이게 심리학자라고 생각해봐. 근데 일부는 어쩌고 저쩌고 또 다른 일부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표시할 때 첫 번째 집단을 뭐라고 지칭할까? 여러 개니까 썸으로 지칭해야 돼. 그 다음에 전부는 아니지만 다른 일부는 여러 개는 아돌스야. 너네가 지금 헷갈리는 건 이거야. 3개가 있다. 근데 하나만 지칭하면 첫 번째가 그게 원이고, 하나를 지칭할 때 하나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나돌이라고. 이거랑 헷갈리는 거야. 여러 개를 처음 지칭하면 썸이고 나머지는 아돌스가 되는 거거든. 이것까지 굳이 왜 알아야 되냐? 순서 배열할 때 힌트가 돼. 여기 나오잖아, 썸. 그 다음에 아돌스. 이게 순서 배열에 가끔씩 힌트가 되거든. 문장의 구조를 유추할 때. 여기에서 일부랑 다른 사람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도 한번 고민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그렇게 없네. 그 다음 넘어가서 2번 문장에서 두 번째 줄에 이 등위 접속사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거. 5번 문장에는 동그라미 2개 어디다 치면 될까 얘들아? 5번 문장에 이시랑 대세 동그라미 2개 치고 가주어라고 적을 거야? 강조구문이죠. 강조구문. 이 상상력을 강조하는 문장이거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상력이다.
결국에 이 사람은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인간만이 상상할 수 있어. 그리고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능력이야. 다른 종은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 저는 이거 틀렸거든요. 수능 풀면서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모르겠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어려웠는데 여전히 읽으면서도 어려워.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무 문화가 상업화되는 거 아니야? 돈의 목적으로 쓰이는 거 아니야? 그거 조심해.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거든. 문화의 과도한 상업화를 경계하는 글. 문화가 과도하게 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아니냐, 그거를 경계하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문장의 주어인 내용이 어렵긴 한데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이 얼소가 나오면 이제 추가 정보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순서 배열 문장 삽입에 힌트가 되는데, 이것이 더 작은 비상업적인 독립적 그런 행사로 이어질 수 있대. 이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컬처테인먼트에 대한 정의가 안 나오는데 어느 정도 감은 잡히잖아.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뚜렷이는 모르니까는 결국에 컬처테인먼트 여기에 나와 있긴 해. 화면 보면 문화적 요소와 엔터테인먼트가 결합된 게 컬처테인먼트거든. 근데 목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위해, 그러니까 돈 좀 벌려고 문화가 대중 오락화된 형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한류 공연을 한다? 그럼 K-팝과 접목시켜? 그럼 오락의 형태가 되죠. 박물관에 가서 유적을 본다? VR 있죠? 고글 쓰고 하는 거. 그런 거랑 결합시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화를 경험하는데 오락과 재미의 요소가 있다? 결국 많이 알리기 위한 것도 있지만 경제적인 그런 목적도 있는 거. 그런 걸 컨터테인먼트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 2번 문장의 첫 번째 줄에 이거 만시간의 법칙 알죠? 내가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시간을 10,000시간 정도는 투자해야 된대. 이러한 토픽이 어떠한 토픽을 의미하는 건지. 근데 여기선 그걸 반박하죠. 10,000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다른 요소들도 되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질문인 거. 왜 펜을 던지고 그러세요? 어? 혼자? 아니 어떻게 된 거야? 가연아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이렇게 모르겠어. 그냥 날라갔어. 날라갔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이 가끔 발생해요. 같이 한번 보면은 야 그거 그냥 떼버릴까? 그거 맨날 떨어지지. 그 옆에 가방 거는 거. 애들 맨날 한 번씩 떨어뜨려. 종치듯이. 없애버릴까? 떨어졌어? 얼른 챙겨. 그래. 먹을 만큼 영진아. 근데 항상 먹는 애들만 먹는 것 같아. 안 먹는 애들은 안 먹어. 같이 한번 봅시다. 결국에 이 사람은 사는 사람은 다 투표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거든. 이거는 어떤 진리가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인 거. 그 in the United States 그 미국에서 있잖아. practice 그 실행하는 거. 근데 무엇을 실행하는 거냐면 permitting 뒤쪽으로 이제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 보어 나오는 거거든. allow료 동사처럼. alien 하면 이제 외국인이거든. 외국인이 투표를 하도록 허용하는 걸 시행하는 게 여겨질 수도 있답니다. compatible 얘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뜻이에요. 양립할 수 있는. 결국 함께 존재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대. 근데 어떠한 개념과 양립하는 거냐면은 이 배타적 시민권과. 하지만 글쓴이의 생각에는 그거 있잖아. 즉 외국인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것
그 다음에 시민들만 투표하는 게 양립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 균형이랍니다. 유지를 하기에. 딱 봐도 어렵잖아. 결국에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미국은 그냥 뺄게. 외국인 투표권. 외국인 투표권과 지금 배타적 시민권. 그러니까 외국인도 투표를 해야 된다. 미국에 살면 그 개념 대 무슨 소리냐. 시민, 즉 국적이 있는 사람만 투표를 해야 된다. 이게 양립할 수 있는 것 같지? 근데 그거 되게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 두 개를 함께 유지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만약에 그 투표라는 게 non citizen, 시민이 아닌 거니까 비시민이죠. 비시민의 손에 있다? 시민이 아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count as는 무엇으로 여겨지다는 뜻이거든. 투표를 할 수 있는 게 비시민권의 손에 있다. 즉 시민이 아니어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러면 그들이 시민이라고 여겨지지 왜 안 와야 되냐. 시민으로 여겨지는 게 어떠냐 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누굴까? 누가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아 왜? 차라리 그냥 시민으로 생각하지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 대의가 지칭하는 건 누구야? 그쵸? 비시민이죠. 야 비시민이 왜 시민으로 여겨지지 않아? 걔네도 그냥 시민으로 쳐. 걔네도 투표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entire 전체 구분하는 거 있잖아. 그 거주하고 있는 alien 외국인과 시민 사이의 구분이라는 게 그냥 be abandoned 버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폐지하다라고 외웠죠. 폐지되는 게 어때? 외국인이랑 시민을 뭐하러 구분해? 폐지하는 게 어때? 이렇게까지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문장에서는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거든. 문제를 제기. 외국인도 투표를 하면 시민이랑 구분을 왜 하냐.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투표를 하면 굳이 왜 시민이랑 구분을 해. 그냥 다 시민으로 치면 되지.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이 비시민이 투표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이 아마도 레이는 원형의 라이거든. 과거가 레이고 이제 레인이죠. 있다란 뜻이죠. 동사로 있다. 이러한 생각과 같은 것이 아마도 있었을 것이랍니다. disappearance 폐지 뒤에 외국인 투표의 폐지 뒤에 있었을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폐지된 거죠.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일단 끝까지 읽을게. universal 그 보통 성인 시민의 선거권과 함께 1920년대 이후로는 모든 성인이 된 시민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거든. 그 유일한 방법 있잖아. 어떤 방법이냐면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배타적인 종류의 시민권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야? 투표권을 제한하는 거죠. 누구에게만? 그 시민에게만. 주민이 아니라. 결국에 1920년대 이후로는 모든 성인 시민이 투표할 수 있으니까 배타적 시민권이라는 걸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주민이 아니라 시민만 투표하도록 제한을 한 거죠. 그래서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건 외국인 투표권이 폐지된 거죠. 외국인은 투표권이 폐지되었다. 그러면 이러한 생각은 앞문장에서 유추해서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 이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이 앞에 요약한 거 문장. 전부 다 투표할 수 있으면 뭐하러 구분해? 그냥 전부 다 시민이라고 하지. 그래서 외국인 투표권이 폐지가 되었구나. 그럼 마치
외국인, 거주민은 투표를 안 해도 될 것처럼, 안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하지만이라고요. 하지만 어떤 이론도 적극적인 민주주의에서 어떤 이론도 카운터넌스 지지하지 않아. 이러한 구분을 지지하지 않아. 법 있죠. 컨서닝은 얘 전치사다. 무엇과 관련하여? 컨서닝 우리의 커먼 라이프 공동생활과 관련된 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관련된 법 있잖아. 글쓴이의 입장에선 이거 만들어져야 돼.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사람들이야? 그것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뭘까? 그 생활을 얘기하는 거겠죠? 생활. 같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법을 만드니까 당연히 그 생활하는 사람 전체가 법 만드는데 참여를 해야지. 투표를 해야지. 그래서 있잖아. residence, 거주. 그 지역에 산다는 게 the only, 유일한 convincing, 설득력이 있는 기준이 된답니다. 무엇에 대한? 누군가가 참여를 할지 안 할지, 즉 투표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 얘기하는 것은 투표를 해야 된다. 거주민도. 지금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앞에 제시한 게 이해가 되잖아. 거의 보편적으로 그 질문과 관련해서 애들아 어떤 시민이 발언권이라는 걸 가져야 될까? 그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 그럼 그 미추홀구에 사는 관련된 투표를 할 때 누가 참여해야 되냐? 당연히 미추홀구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잖아. 지방정부에 누가 참여해야 돼? 그 지방정부에 사는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지? 그럼 뭐야? 미국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투표해야 돼? 사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 뭔 말인지 되니?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지방 정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듯 지방정부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의 결정권을 갖듯 거주민도 괄호 열고 외국인 얘기하는 거죠. 거주민도 투표권을 가져야 함.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구분은 얘 힘들었을 텐데 결국에 시민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투표권을 시민에게만 부여하는 거야. 시민과 거주자를 구분하여 투표권을 시민에게만 부여. 이거를 지지하지 않아. 적극적 민주주의에서는 전부 다 투표해야지. 카운터넌스 지지하다라는 이게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단어죠. 쉬운 단어로 하면은 accept죠. accept. 수용하다, 받아들이다. 그 다음에 tolerate. 인용하다, 용인하다 이런 용인하다. tolerate, 용인하다. 이해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 능동형 문장부터 수동형 문장으로 바꿔볼게. 꼭 선택지에 답 한번 읽어봐. 이해가 잘 안 되면. 일단은 이거 능동형 문장 보면은 그 이면지 한번 보세요. 제대로 썼는지. 우리는 이렇게 목적어 2개 나오는 거거든. ask me a question이랑 똑같은 문양이야. me, people, a question, what it means. what은 긴 명사니까. 그럼 얘 수동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스텝 1. 능동형의
목적어가 수동형의 주어로 오죠.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주어는 people. 스텝 2 동사를 비동사 플러스 pp니까 or asked.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사는 그대로 떨어져. 그러면 이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될까? 밑에 문장은 사람들은 질문 받았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하면 되고, 밑에 문장도 found 캔이 thrown away 버려져 있는 걸 발견을 했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우리 대표 동사 오른쪽 메뉴에 find, keep, leave 문형이잖아. 그쵸? 그러면 얘 캔이 주어로 오죠. 스텝 1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로 오고, 스텝 2 found가 비동사 pp니까 was found가 되죠. 그 다음에 thrown away는 그대로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얘 해석은 어떻게 될까? 캔이 발견되었다, 버려진 것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되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2번 문장 보여? 소다캔을 한번 생각해봐. found부터 무슨 괄호야? 동그라미죠. 발견된 소다캔. thrown away는 무슨 표시? 물결. 버려진 게 발견된 거죠. 요렇게 도시의 거리에서. 뒤에 목적격 보어가 남아있는 형태구나. 그 다음에 되나요? 문법적으로 어려우면 사실 여기가 문법 문제 출제되지 않을까요? thrown away 버려진 게 발견된 거죠.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까? 얘를 과거분사 형태가 지금 남은 거잖아? 과거분사 형태인데 얘를 뭘로 바꾸면 안 돼? throwing throwon이다. thrown 3단 변화. thrown 버리다, 던지다라는 뜻이 있죠. 캔은 버려진 게 발견되니까 버리는 게 발견되는 게 아니라 캔이 어떻게 버리니 스스로. 가정법 과거의 형태는 일단 뭘로 시작하면 돼? if. 그 다음에 주어 쓴 다음에 이름에서 형태를 힌트를 얻으면 되잖아. 과거 동사 쓰죠. 쉼표 이쁘게 찍죠. 항상 부사절이 끝낼 때 쉼표가 찍혀. 그 다음에 주절에 주어 쓰고 would, should, could, might 쓴 다음에 뒤에는 동사 원형 쓰면 되죠. 해석은 뭐뭐 라면 했다면이 아니라 뭐뭐 할 텐데. 이렇게 의미하는 건 과거 사실의 젠장, 현재 사실의 그쵸? 반대. 그러면 이 형태 있는지 한번 그대로 찾아서 볼게. 3번 문장부터 보면 되거든. 근데 여기서는 if 나왔죠. if were to 얘도 쓰여. 그냥 그렇구나 하면 돼. 쉼표 이쁘게 찍혀있네. 너무 친절해. 그 다음에 우즈쿠마 중에 뭐 쓰였어? would 뷰죠. no 다우트는 부사거든. 부사야 부사. 의심할 여지 없이. 그 다음에 심지어 20 무슨 동사야? view A as B 간주 동사죠. 간주 동사. look, see, regard 기억나죠? consider. 그 다음에 또 나오네 4번에 if 동사 과거 동사 써. 그쵸? 얘는 구조 파악 어떻게 해봤어? if에서 일단은 이렇게 묶죠. 그 다음에 이 문장의 주절의 주어는 뭘까? 4번 문장에 위죠. 우즈쿠마 중에 우드 쓰였는데 또 interpret 이렇게 동사. 그 다음에 여기 사이에 있는 displayed는 세모가루로 묶어주면 되잖아. 몇 개의 세모가루 묶어왔어? 총 3개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묶을까?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분사구문 3개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nd 이렇게 3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자까지 이렇게 가정법 과거가 있거든. would be inclined to 하면 얘도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우리 두 단어로 된 거 알고 있잖아. tend to죠. 굳이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위에 바로 적을게. tend to. 3번 형광펜 칠 필요 없고. 그럼 우리가 아까 쓴 그 구조 what부터 무슨 가로? 네모. 그쵸? what, painting 이렇게 묶이죠? means. what means를 이렇게 바꾼 거야. 어려운. 항상 그렇게 짧은 문장만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똑같죠? 사람들이 질문 받을 때 그 어떤 그림 있잖아. 행은 걸려있다라는 뜻이거든. 갤러리의 벽에 걸려있는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질문받잖아. 노매를부터 다시 한번 세모가로. 노매를 하우는 아무리 뭐뭐 하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이상해 보이더라도 얘 strange 형용사인데 원래는 이 appear 뒤쪽에서 보어 역할하는 거 알죠? appear 형용사 뭐뭐처럼 보이다? 얘도 대표동사 그 수동태 불가 자동사 첫 번째 appear 형용사 seem 형용사 이 형태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 strange를 뭘로 바꾸셔서 너는 헷갈리게 할까? strange, 리. appear 뒤에 보어로서 형용사 형태로 와야 되는데 부사로 바꾸면 안 되는 거죠. strange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질문을 받는 거야. 그 저 갤러리 벽에 걸려 있는 그림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어떤 의미를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아? 그럼 그것이 아무리 이상해 보여도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듯이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듯이 쉼표 다음에 as 무엇과 함께 뭐 대부분의 abstract 추상 expressionist 표현주의 그림의 사실이듯이 이상해 보이잖아. 표현주의 작가들이 그린 거. 그들은 의미를 찾는 경향이 있답니다. 그거 안에서. 왜 그런 줄 알아? 그것이 갤러리에 위치되어 있거든. 스위치가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건 애니 페인팅으로 스위치 맞추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이시 지칭하는 건? 넘어갈게. 소다캔을 한번 생각해봐. 발견된 거죠. 버려진 채로 발견된 거죠. 도시의 거리에서. 해석. 만약에 우리가 come across는 우연히 마주치다는 뜻이야. 무엇을 우연히 발견하다로 할게. 우연히 발견하다.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니까 발견하는 걸로. 만약에 우리가 이 물품을 거리에서 우연히 발견한다면 우리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것을 피스, 조각으로 볼 텐데 갈비지, 쓰레기나 러비시, 폐품의 조각으로 볼 텐데 디스 아이템도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순서 배열할 때 좀 편하겠죠? 소다캔으로.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바로 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은데 바로 그 똑같은 물체를 본다면 예시야 예시 on a pedestal 어디에서? 받침대에서 그 미술 작품이 올려져 있는 하얀색 네모 긴 받침대에서 본다면 전시가 된 채로 아트 갤러리에서 그 다음에 서명이 돼 있어 일부 예술가에 의해서 심지어는 제목이 주어졌어 예를 들면 waste라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해석할 텐데 매우 다른 방식으로 최소한 쓰레기로는 보지 않겠죠? 갤러리의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으면 됩니까? 우리는 사실 뭐 하는 경향이 있는 줄 알아? 그것을 예술적인 형태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답니다. descrying 발견하면서 그쵸? throw away 버려지거나 materialistic 물질적인 사회를 발견하면서 이런 의미를 발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의미를 찾아낸다는 것에 대한 이제 예시인 거죠. 확실히 캔의 위치라는 게 사이드워크 그 인도에 있는 캔의 위치 있잖아. versus도 얘 전치사 처리하면 되거든. 일본 대 한국 vs라고 할 때 그 전치사인데 무엇 무엇과 대조하여라고 해석할게. 캔의 위치 인도에 있는 것과 인도에 있는 캔의 위치가 이제 대조되는 거죠. 그것에 디스플레이 전시와 대조되는 거죠. 그 받침대 위에 있는 아트 갤러리에 영향을 미치죠. 캔의 위치가 영향을 미친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얘도 익숙하지 않아. describe 발견하다. 여기서 문맥상의 perceiving 혹은 recognize 버려지거나 물질주의적인 사회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받침대 위에 올려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한 다음에 묶죠.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거죠. 이 3번부터 5번까지 괄호 열고 예시를 위한 가정법 과거 형태가 쓰인 거. 그 다음 주제문은 몇 번으로 올라왔어요? 1번 6번 1번이랑 6번 할게요. 이런 지문이 결국 나오더라고. 선생님들도 조금 이해하기 쉬우신 지문들을 자주 출제하시거든. 그 다음 일단 리미티드의 문맥상의 동의어 애들 어디 찾았니? 2번 문장에 있나요? 그렇죠. 플러스 결함. 또 몇 번 문장에서 찾으셨어요? 5번 문장에 그렇죠. 리미트. 또 여기도 사실 지문을 이해하는 데는 몰라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이거 결국에 큰 분야 과목의 학문 중에 심리학 관련된 지문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심리학자들은 이해하고자 하는데 그걸 컴퓨터로 비유하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기에는 behavioralism 행동주의거든.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도 한 가지 이제 관점이라고 보면 되는데 행동주의라는 건 사람을 이해할 때 마음이 아닌 보이는 행동만 연구하는 거야. 즉 자극이나 반응 중심. 사람을 연구할 때 내면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사람이 어떤 자극을 주면 어떻게 반응한다 이러한 행동만을 연구하는 심리학 분야에서도 이걸 행동주의라고 하고. 썼나요? 얘들아 되게 의존했나 봐. 컴퓨터에 의존했대. 근데 컴퓨터를 뭐로써 의존한 거냐면 모형으로서 의존한 거야. 인간의 마음의 작동에 대한 모형,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으니까 그 모형을 컴퓨터에 의존한 거거든. 사람의 마음은 컴퓨터야. 이렇게 의존했는데 이게 메이웰 얘 조동사다. 조동사. 아마 뭐뭐일 것이다. 조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와야죠. 아마 prove to be 증명이 될 것이랍니다.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로 이렇게 컴퓨터라고 의존하는 것은 제한이 있다고 증명이 될 것이랍니다. as 원급 비교 뭐만큼? earlier 초기의 fascination 그 매혹만큼 행동주의에. 그러니까 초기의 심리학자들이 이거 몰라도 상관없긴 해. 사람을 연구하고 싶으니까 눈에 보이는 게 행동이니까 행동을 기준으로 사람을 연구한 거야. 그래서 되게 행동에 빠져 있었거든. 근데 그게 나중에는 저물었겠죠. 행동만 연구하는 걸로는 한계가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건 역시나 한계가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
심리학자들은 이미 인식하기 시작했답니다.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것의 결함. 마음을 컴퓨터로서. 마음 이꼴 컴퓨터. 이거는 결함이 있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답니다. 여기서 일부는 심리학자 일부를 얘기하는 거겠죠? Some and others 둘 다? 헷갈릴 것 같으면 이렇게 한 번만 연결시켜 줄게. 일부 심리학자들은 turn to 하면은 무엇에 의존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럼 어떻게? 마음은 컴퓨터가 아니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러니까 무엇에 의존하겠어? 일부 심리학자는 문화 인류학. 근데 문화 인류학에 뭐로서 의존하는 거야? 방법.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요인을 이해하는 거죠. 어떤 특정한 개인의 뇌 밖에 있는 요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근데 이게 그 개인들이 이해하는 것을 돕거든. 세계를 이해하는 걸 돕거든. 여기서 헬프의 선행사는 뭘까? 일단 구조부터 봤을 때 이 that 그쵸? factors인 거 최소한 that의 선행사가 멀리 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로 출제한다면 주격관계 대명사의 동사는 선행사에 수일치시키니까 앞에 있는 바로 brain이 선행사가 아니라 멀리 있는 복수 선행사인 factors잖아. 그러니까 help를 뭘로 바꾸면 안 돼? helps로 바꾸면 안 돼. x.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석을 하자.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문화에 한번 기대어 보자. 문화를 배경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해 보자고 얘기하는 거거든. 3번 문장에서는. 3번 문장에서 얘기하는 거. 일부 심리학자는 인간의 사고를, 즉 마음을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 맥락에서 이해. 그러면은 다른 심리학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예를 들면 제롬 버너 같은 사람이 있죠. 동격. 이 사람 창시자야. 인지심리학의 창시자거든, 이 사람. 이 사람은 뭐를 발견했냐면 다른 사람들, 그 제롬 버너를 포함한 컴퓨터 비유라는 게 수반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이제 with it 전명으로 묶으면 얘는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뭘까? unfortunate shift는 carries의 목적어인 거 알죠? 목적어. carries의 목적어다. 그것과 함께, 즉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그 비유를 얘기하는 거거든.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건 그 자체에 뭐가 있어? 불운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는 거죠. From A to B로. 네모가 여기서 묶고 있고. 그러니까 의미를 구성하는 것에서 정보를 그냥 처리하는 것으로 그러한 불행한 변화를 수반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면 그냥 정보 처리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브루너가 한번 리플렉션, 곰곰이 생각을 해본 거야. 성찰 한번 해볼 거야. 진짜 인간의 마음이 정보나 처리하는 걸까? 외부에 있는 정보 처리일까? 이렇게 한번 성찰을 해본 거거든. 그 기계 모형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성찰을 해봤거든.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인가? 이렇게 성찰해보니까 그를 어디로 이끌었어? 그를 다시 어디로? 인본주의적인 강조로 이끌었답니다. 그러니까 아닌 거야. 인간의 마음은 기계가 아닌 거야. 근데 무엇에 대해서 강조하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인간에게는 내러티브, 이야기랑 스토리텔링이 중요하구나. 이걸 강조하게 된 거죠. 근데 뭐로써? 필수적인 그러한 구성 요소로서 인간의 인식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하려면 이야기가 중요하구나. 단순히 정보를 처리하는 게 아니구나. 결국에 이거 앞에 말한 것에 대한 동격의 설명이거든. 이거 좀 어려워.
근데 매혹적인 지적 여정이잖아. 왜 이게 매혹적인 지적 여정이냐면 처음에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어? 인간의 마음은 컴퓨터라고 했다가 좀 아닌 것 같은데 한계를 느끼고서는 역시 이야기가 중요해. 이걸 여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요약 문제 한번 써줄게. 왜 매력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하냐?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 비유가 아닌 이야기 맥락으로 이해하려는 변화를 글쓴이는 매혹적인 지적 여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변화가 생겼으니까 길을 따라가서 변화를 마주하는 것처럼. 근데 이런 여정이라는 게 어때? both A and B죠. 힘도 드러내고 근데 한계도 드러내. 컴퓨터에 뭐로서? 그 안내자로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그러니까 컴퓨터로 비유를 왜 했겠어? 어느 정도 들어맞아. 근데 한계도 있으니까는 이제 또 다른 측면으로 문화적 맥락으로도 보고 또 이야기적 맥락으로도 본다는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이 지문이 얘기하는 건 인간의 마음을 컴퓨터로 비유하는 건 한계가 있다는 게 이 지문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번이랑 마지막 문장으로 할까요? 선택지 잘 해석해보면은 지문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도 스펠링이랑 한글 뜻이 잘 안 어울리지 않아? vicarious? 얘 대리의란 뜻이잖아. 근데 대리의가 간접적인이란 뜻이야. 간접적인. 즉 쉬운 단어로 indirect야. indirect. 우리 문학 작품은 책은 읽지 않잖아요. 우리가 웹툰이나 영화나 이제 유튜브를 보죠. 그러면서 뭐를 해? 현실 도피 플러스 이제 자위탁을 하죠. 그 웹툰이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의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같이 한번 보면 이스케이프 알죠? 도피에서. 근데 어떤 도피냐면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에서. 근데 얘들아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도피할 수 있어? 간접적인 아이덴티피케이션, 동일시. 내가 여자 주인공과 동일시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비교도 하잖아. 다른 삶, 장소, 그 다음에 시간을 통해서 주인공과 동일시도 하고 그 주인공과 나의 삶을 비교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이 제공하는 도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 우리의 상상력을 활성화하죠. 이 상상력이라는 게 뭔지 알아? uniquely 얘 부사죠. 고유하게 얘 형용사야. 인간적인. 이 표현 맨날 나와.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이라는 거야. 그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 대신 이 지시형용사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 고유하게 인간적인 능력. 어떤 능력이야? 탐색하죠. 뭐를? 대안적인 세트의 아이디어를.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게? 저도 헷갈려가지고요. 경험인가요? 그쵸? 얘랑 얘네요. 얘랑 그쵸? 근데 얘로 봐야겠다. 그쵸? 구조상 두 개로 볼게. 왜 이렇게 말을 어렵게 하는 걸까? 근데 이 경험이라는 게 얘들아 우리의 present environment, 현재의 환경 밖에 있는 거잖아. 이 엔드 사이로는 이 대뚜개 병렬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실제도 아니잖아. 근데 우린 문학 작품 읽으면서 상상력을 이제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현실에 벗어나게 되잖아. as opposed to 무엇과 반대로 인식과는 반대로. 근데 어떤 인식이냐면은 receive, 받아들이게 되고 처리하게 되는 정보를 그 바깥 세상으로부터 빛이나 소리나 형태 같은 걸 우리 감각을 통해서 받아들이잖아. 그쵸? 너네가 지금 화면 보면서
빛, 소리, 형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and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finds랑 그치 얘죠? 그럼 저 잘못 묶었죠 동그란 거로 이렇게죠? 저는 이동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도 되나요? 이렇게 사실 여기서 묶는 게 나으려나? 여기가 낫니? 저 제대로 하고 있나요? 인포메이션 뒤에 있는 괄호를 움직여서 information? 어우 그러네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 실제로 나 예습은 이렇게 봤어 미안 이렇게 이 직독직해의 폐해입니다 표시를 하면서 해가지고 주절의 주어는 프로세스고 이제 동사는 리버스죠 인식과는 반대로 근데 인식이라는 건 어때? 우리가 너네 지금 계속 인식하고 있는겨 받고 처리하잖아 정보를 그 바깥 세상에서 지금 너네 빛도 보고 있고 내 소리도 듣고 형태도 보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 의미를 찾잖아 그거 안에서 그것은 뭐게? 그래서 정보에서 의미를 찾잖아 감각적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 의미를 찾잖아 빛을 보고는 뭐라고 의미를 찾아? 선셋이구나 해가 지는 거구나 소리를 듣고는 뭐라고 의미를 찾아? 교향곡이구나 형태를 보고는 집이구나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거든? 근데 인식과는 반대로 과정이라는 게 뒤바뀐데 이 3번에서는 그 글을 해석하는 거, 즉 바꾸는 거 있잖아. 우리가 읽는 글을 translate A into B거든? 우리가 읽는 글을 뭘로 바꿔? 그것들이 의미하는 걸로 바꾸면서 이거 주어 아니죠? 분사구문이다 미안. 저를 믿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읽는 글을 그것들이 의미하는 걸로 바꾸는 거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뭐야? 그 글이죠 글. 바꾸면서 우리는 populate 살게 된답니다. 그 내적 세계에 지금 책에 쓰여 있는 글을 보면서 의미부터 이해한 다음에 내적 세계에서 상상을 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리고 그 내적 세계에서 이미저리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이거든. 심상이라는 게 만들어진답니다. 그 기억으로부터. 2번과 3번이 대조되는 건 뭐야? 현실 세계에선 어때? 외부 형태를 인식하잖아. 감각을 통해 당연히 형태라고만 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발생해? 의미를 찾아. 예시에 나온 것처럼. 근데 3번은 어때? 일단은 뭐부터 해? 의미부터 인식해. 글을 읽는 걸 얘기하는 거죠. 글 읽음. 그 다음에 뭐를 해? 내적 심상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바뀌었죠. 심상,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하우스를 읽지. 애들 하우스를 읽는 순간 representation, 표상을 상상하게 되잖아. 그 집이라는 표상을 기억으로부터 너네가 본 집의 심상 모두 다 다른 집이 떠오르겠죠. 우리의 내면 안에. 그럼 그것은 바로 상상력이야. 동격, 복잡한 interweaving, 얽힘. 인식과 기억이 얽힌 거잖아. 그쵸? 뭐 하는 건? 문학 작품이 활성화하는 것은 releasing, 이제 방출하면서 내보내면서 latent, 그 잠재적인 창의성을, 근데 이 잠재적인 창의성이 어떻게 기쁘게 해주잖아. 기쁘게 하는 거죠. 즐겁게 하죠. 그 창의성이라는 게 뒤에 목적어는 나오지 않았지만 뭐 정도로 쓰면 될까? pleases
어스겠죠. 우리를 기쁘게 하죠. 어스 정도가 생략돼 있겠죠. 결국에 글을 쓰는 작가들은 청사진, 글을 제시하잖아. 글자를 제공하고 읽는 독자들은 문학적 많은 방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적 심상을 떠올리는 걸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만족감을 주는 아큐페이션, 활동처럼 문학이라는 것도 우리의 상상력과 창의적 능력이라는 걸 만족시킨답니다. gratifies. 쉬운 단어로 바꾸면 satisfies. 쉬우니까는 그냥 이렇게만 쓸게. 형광 패치를 안 하고. gratify, satisfy, 만족시키다. 책을 읽으면서 상상하면서 이제 만족감을 얻는다는 거고, latent, 잠재적이라는 건 결국에 potential. 그 다음에 너네가 모를 만한 단어가 안 보일까봐 검정색으로 쓸게. dormant, dormant. 휴면의라는 뜻이거든. 휴면의, dormant. 쉬고 있는. 쉬고 있는데 그게 발휘되는 거죠. 책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populate. 우리는 책을 읽으면 그 책 속에 살게 되잖아. 몰입을 하게 되죠. inhabit. occupy.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이제 그 어떤 지역에 살다라는 뜻도 있거든. 결국에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저는 5번 문장으로 골랐습니다. 5번 문장. 인간이 갖고 있는 상상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죠. 이 사람은 지금. 그 다음 이제 문제의 그 지문이죠. 같이 한번 보면은 애들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건 쉽게 말하면 돈 좀 벌 수 있어. 컬처 엔터테인먼트로 돈 좀 벌 수 있는 게 it은 여기서 가주어 이런 게 아니죠. 진짜 목적어죠. 이 친구 가르치죠. 이렇게죠. 네모가로로 묶어 항상.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든답니다. 컬처테인먼트로 돈 벌 수 있는 게 그거 자체를 매력적으로 만들잖아. 근데 누구한테 매력적이야? 아, 좀 땡기는데? 끌리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이제 policy maker, 정책 입안자죠. 정책 만드는 사람들. alike는 부사로 둘 다란 뜻이야. 정치하는 사람들이랑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매력적인 거죠. 얘들아, 잠재적으로 증가하는 거 있잖아. 인바운드, 국내 유입에 방문객의 수가 증가하는 거 있죠. 근데 이게 무엇과 결합된 건 줄 알아? 그들의 수요와 결합된 거거든. 무엇에 대한 수요와? 관련된 상품과 서비스에. 예를 들면은 한국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러와. 여행하죠. 어코모데이션, 숙박, 머물러야 되죠. 리테일, 소매 같은 거 올리브영 가서 다 쓸어 담거든. 이러한 잠재적 증가, 한국에 오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게 인센티브, 그 유인책이 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러냐면은 정부나 어서리티 하면은 관련 기관이야. 관련 기관. 정부 관련 기관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거를 당국이라고 하거든. 정부나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솔깃한 거야. 뭐 하기에 솔깃해? 문화집단과 함께 일하기에. 여기서 to work, to 부정사가 수식해주는 거는 이 인센티브다. 이렇게 그럼 for 도우주를 의미상의 주어로 보는 게 나을까요? 의미상의 주어라고 쓸게요. 의미상의 주어. 정부와 관련 기관에 있는 사람들이 문화집단과 함께 일할 유인책이다. 근데 왜 문화집단과 일하고 싶어 할까? 정부가? 목적 나오네. celebration, 축제랑 commemoration, 기념행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뭘로 만들어? 더 크고 더 하이 프로파일, 유명한 행사로.
그 2번 문장을 요약하자면 국내 방문객이 증가해. 국내 방문객 증가와 이제 기념행사를 상업화할 수 있는 게 엮인 거죠. 국내 방문객 증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고 이제 기념행사를 상업화할 수 있겠다. 방문객들에게 굿즈 좀 팔자. 하지만 그러한 커머셜라이제이션, 그러한 상업화라는 것은 의미상의 주어, 컬처테인먼트, 동명사. 컬처테인먼트가 호모지니어스 뜻이 뭐래나? 그쵸? 동종이 되는 위험성을 감수한답니다.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는 거야. 그렇게 돈벌이 수단으로 쓰면은. 그 다음에 뭐 할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야? 그것의 원래 메시지를 잃을 위험성을 감수하는 거죠. 근데 이 메시지라는 게 이게 뭘로 이어질 수 있어? 굳이 메시지는 아닌데 관객의 희석으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여기서 희석된다는 건 관객 수가 줄어든다는 걸 얘기해요. 어딜 가나 비슷한 행세를 하니까 관객들이 안 온다는 거야. 디클라인.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잘 되는 것만 하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나 무슨 축제 무슨 콘서트 하는데 다 비슷비슷해지니까 오히려 관객들이 좀 희석이 되고 즉 좀 감소될 수가 있다. 원래 이미지도 잃게 되고. 이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뭔지 알죠? 그쵸? 루징이랑 비커밍. 그쵸? 이렇게 두 개로 해놓을게. 이런 질문은 뭔가 하면서도 너무 힘이 빠져. 이거 제외되지 않을까요? 시험 범위에서? 결국 얘들아 그거 행사의 획일화하는 거죠. 획일화. 똑같아지는 거. 호모지니어스. 획일화와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잖아. 획일화와 정체성이 상실되는 거는 그 축제나 행사를 얘기하는 거죠. 주체가 뭔지는 알지? 그러니까 관객이 어떻게 돼? 분산된다는 거. 분산. 관객 분산. 분산. 너무 어려운 건 시험 범위에서 빼주는데. 이것은 또한 무엇으로 야기될 수 있냐면 애들 어디를 가나 비슷해지니까 이거 어려워. 어디를 가나 비슷해지니까 어때? 그냥 따로 하는 거야. 더 작고 그냥 돈벌이 수단이 아닌 비상업적인 독립적 행사가. 다시 한번 의미상의 주어다.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 그러니까 다 비슷비슷해지니까는 비상업적이고 독립된 행사가 마련이 되는 거죠. 셋업이 마련하다라고 해석하면 되거든. 여기에서 마련하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동명사의 어떤 형태야? 뒤에 구조 봤더니 being set up이니까 수동태다. 동명사 수동태. set은 3단 변화 똑같은 거 알죠? 그러니까 다 따로 놀게 되니까 이게 serve to 뭐뭐 하는 역할을 하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겠어? 관계를 더욱이 이제 분산시키는 거죠. 나누어 버리는 거죠. 일단은 끝까지 읽을게. 요약은 하고 4번. 독립행사와 얘들아 관객은 더욱이 분산되는 거죠. 관객 분산 증가. 네, 5번 문장에 질문으로 나왔는데 얘들아 이것은 어떤 거냐면 계획자와 스테이크 홀더라면 이해관계자들이거든. 이해관계자들이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랍니다. 무엇에 맞서서? 잠재적인 경제적, 재정적 이득에 맞서서. 여기서 계획자는 무슨 계획자를 얘기하는 걸까? 그 행사의 계획자를 얘기하는 거죠. 행사 계획자와 이해관계자라는 건 그 행사와 얽혀 있어서 손해와 이득을 보게 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 행사에 관련 이해관계자를 얘기하는 거겠죠? 예를 들면은 누가 될 수 있겠어? 정부나 그 당국이 될 수 있겠죠. 정치인도 될 수 있고. 그 행사와 관련돼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관계자라고 생각하면 돼. 균형을 좀 맞춰야 된대. 여기서 균형을 맞춘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에는 이 왼쪽에 쓰는 게 나아.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질문이 나왔는데 결국에 문화적 가치 있잖아. 문화적 가치와 컬처테인먼트 왜 하는 거야? 컬처가 먼저 나오는 거니까 문화를 알리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게 돈벌이 수단이 될 것을 염려하는 거니까 너무 비슷비슷해지고 즉 문화적 가치와 경제적 이익에서의 지금 균형을 좀 잡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야, 문화 알리려는 건데 그렇게 돈만 벌려고 하면 되겠냐? 너네 행사 계획하는 애들이랑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정신 좀 차려. 돈 버는 것도 좋은데 문화적 가치도 제대로 알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균형을 맞춘다는 건 이제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공부를 하면서 연애를 한다? 어려운 거잖아. 두 개를 유지하기가. 여기도 똑같은 거야. 문화를 알리면서 돈 버는 게 어려운 일이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이제 6번이랑 7번은 더 가관인데요. 갑자기 풍경이 나오죠.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풍경을 바꾸는 것은 결국에 정치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고 종교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출현해. 뭐가 출현해? 새로운 문화가 출현하거든. 그 다음에 그것과 함께 데미지창하는 건 뭘까 얘들아? 새로운 컬처 엔터테인먼트의 경험이라는 게 또 나타난다는데 엔드 사이로 병렬되는 거 참고로 이거 두 개다. 얘랑 얘야. 51, 52 목적어 1, 목적어 2 이렇게 두 개가 병렬되는 거야. 데미지 칭하는 건 그래서 뭔 거 같아 친구들? 그 새로운 문화죠. 그쵸? 결국에 주어를 요약하면 사회 변화야. 사회 변화에 따른 사회가 변하면 새로운 문화가 등장하니까 신문화가 등장한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1등급이) 3점 몇 %인 이유가 있죠. 24번 지금. 전반적으로 이것은 건강한 성장 영역이긴 해.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컬처테인먼트 얘기하는 거잖아. 문화랑 오락 결합하는 거 이거 되게 성장 분야야. 앞으로도 계속 커질걸? 그쵸? 하지만 어떤 거냐면은 얘는 지금 대신 주격관계대명사인 거 알죠? 이렇게 전명으로 나누면 그것의 very nature 바로 그 본질상 즉 본질적으로 어떤 거냐면 되게 delicate 되게 어떻대? 취약해 섬세해 exploitation 그러한 착취에 있어서 즉 이용당하기가 쉽다. 컬처테인먼트가 성장 분야긴 한데 되게 과도하게 사용되기 쉬워.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여기에 대한 요약이 그래서 이건 거죠. 컬처테인먼트 성장할 수 있는데 authenticity 진정성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 과도하게 사용되면 그 이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무슨 소리냐 7번이 결국에 컬처테인먼트가 성장 산업이지만 여전히 남용될 가능성. 남용된다는 것은 너무 많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거죠. 컬처테인먼트 때문에 지금 넉다운 되게 생겼네요.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하나씩 해보자. 얘들아 디스는 뭐라고 적었어? 아연이 뭐라고 적었니? 4번 문장의 디스 이면제 한번 봐봐. 이것은 더 작은 비상업적인 독립적 행사가 설립되도록 할 수 있다. 마련되도록 할 수 있다. 디스.
그쵸. 컬처테인먼트가 비슷해지고 원래 의미를 잃게 되는 걸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한다. 나 따로 한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엔드로 연결시켰다. 엔드로.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난 호모지니어스라고 생각하거든. 결국에 비슷해진다는 거야. 호모지니어스. 같은 성별을 좋아하는 사람을 호모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동종의라는 뜻이 있는 거야. 호모. 그 다음에 그 성적 지향성을 나타낼 때 다른 이성을 좋아하는 사람을 헤테로라고 표현하거든. 그래서 얘 반의어가 첫 번째는 다이버스고 두 번째가 헤테로지니어스야. 우리 이것만 하고 마무리하자. 안 되겠다. 너무 힘들다. 헤테로지니어스. 다음 지문은 겁내 쉬운데 그냥 알아서 하면 안 돼요? 여러 다른 종류들로 이루어진. 솔직히 이런 질문은 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몇 명이나 이해하겠어. 이 짧은 질문을 이해했고. 동의어는 유니폼. 획일화된이란 뜻이야. 유니폼. 그 다음에 모노토너스. 단조로운이란 뜻이거나 모노토너스. 다 한 거 같은데? 다 했죠? 이거 답 끈 거 저번에도 계속해서 나왔는데 이게 답이 이거 어떻게 몰라? 돈이냐 영혼이냐? 갑자기? 컬처라는 게 문화라는 게 엔터테인먼트와 결합이 되면은 돈벌이 수단으로 쓸 거냐 혹은 진정성을 지킬 거냐 균형을 잡는 게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진정성에 대한 답 끈 거는 그 명진이가 얘기한 대로 그 소울 있잖아. 소울이 진짜 영혼이 아니라 진정성이거든. 그래서 이걸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오리지널 메시지. 오리지널 메시지. 이걸로 진정성.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5번이야. 균형 잡아. 근데 그 균형의 양쪽에 있는 게 돈과 그 문화를 알리는 진정한 가치죠. 균형을 잡는다는 게. 5번이랑 2번으로 할게. 5번이랑 2번. 고생하셨습니다. 지문이 너무 어렵네요. 여기까지만 할게요.